안녕하세요. 교류회로 수업을 해볼게요. 우선 도입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교류회로라고 하는 내용을 할 건데, 교류회로라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죠. 회로는 회로인데 이제 교류회로라고 부르는 거가 있는데요. 요거는 회로 안쪽에 이제 흐르는 전류나 회로의 어떤 두 지점의 전이차를 체크를 해봤을 때 주기적으로 방향과 크기가 변하는 전류나 전압이 나타나는 회로를 우리가 이제 교류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방향과 크기가 변한다라는 표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에 대해서 상하함수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 거를 상상을 하시면 돼요. 상하함수라고 쓰는 거는 이제 사인 함수 아니면 코사인 함수의 모양으로 변하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류 회로를 보는 건데, 교류라는 단어에 이제 생각을 빼고 회로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뭐 어떤 회로가 됐든 간에 그 회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원칙은 각 소자에 대한 기본식이랑요. 각 소자에 대한 기본식. 그 다음에 회로를 해석하는 큰 원칙 중에 하나인 키르히호프 법칙.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각 소자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저항이라는 소자라든가 아니면 콘덴서, 축전기라고 부르는 애요. 콘덴서라든가 아니면은 코일, 이런 소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자들에 대한 기본식은 그 소자 양단의 전위 차이랑 흐르는 전류 등 간의 관계, 그런 식을 얘기를 합니다. 기본식에는 이제 간단한 미분 혹은 적분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키르히호프 법칙, 요거는 회로의 상태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원칙이죠. 그죠? 회로의 상태. 근데 상태라고 하는 거는 전이차 혹은 흐르는 전류들을 얘기를 합니다. 회로의 상태를 분석하는 원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써가지고, 그럼 이제 직류회로라고 하는 거랑 교류회로라고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만 일단 살펴볼게요. 본격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직류회로라고 하는 거를 여태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죠? 저항이 하나 있고요. 이 저항에 전지를 하나 이렇게 꽂아줬다고 합시다. 오른쪽으로 꽂을까요? 왼쪽으로 꽂자.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회로들은 우리가 직류회로라고 부르죠. 직류회로라고 하는 거는 여기 꽂아준 전원의 종류가 이제 직류전원일 때 직류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이런 직류전원이 꽂혀 있으면요, 해석이 어떻게 되죠? 요 전지 혹은 전원의 기전력만큼 왼쪽 방향으로 전위를 눕게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래서 전원의
기전력이 방향이랑 크기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도 방향 크기가 일정합니다. 이런 상태의 회로를 직류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기전력이 V0짜리다 하면은 계속 이 전지의 왼쪽이 오른쪽보다 전위가 V0 높은 걸로 유지가 되면서 그렇죠?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항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옆에 콘덴서를 하나 달아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전지를 하나 꽂아줬다고 할게요. 이렇게 직류 전원을 하나 연결시켜줬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러면은 이런 것도 다 이제 직류 회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저항이 하나 있고요. 또 코일 같은 거 하나 꽂아줄 수도 있어요. 코일 이렇게 꽂아주고 직류 전원 하나 이렇게 꽂아줘도 이것도 직류 회로의 일종이죠. 그죠? 뭐를 꽂아주든 간에 전원이 이제 직류 전원이냐 아니면 교류 전원이냐에 따라서 직류 회로냐 교류 회로냐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류 회로는 어떤 거냐? 자, 저항이 하나 있는데요, 회로 안에. 근데 직류 전원을 꽂아주는 게 아니고 교류 전원이라는 거를 꽂아줬다고 합시다. 교류 전원은 이렇게 물결의 동그라미 표 해서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직류 전원이랑 뭐가 다르냐? 자, 요 교류 전원 오른쪽 기준으로 왼쪽의 전위를 나타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할게요. 전위 차이가 혹은 전압이 V0라고 하는 값에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시다.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시간 t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시간이 바뀌면은 사인 값이 바뀌겠죠. 사인 값이 바뀌면은 이 전체 v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전원의 왼쪽이랑 오른쪽의 전위 차이가 계속 크기랑 방향도 바뀌는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전원을 우리가 교류 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류 전원. 그래서 이 식에서 변수는 요거 시간 t 요게 변수가 됩니다. 시간이 몇인 시점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V0가 뭘까? V0가 요게 양단의 전위차 전압이라고 하는 놈의 진폭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진폭이라는 표현은 최대값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라고 써놓은 거, 오메가라고 써놓은 요 놈은 뭐냐? 요 놈은 이제 각 진동수라고 부르고요. 혹은 각 주파수라고도 부릅니다. 네. 되나? 자, 그러면은 요 교류 전원의 전압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합시다. 가로축에 시간, 세로축에 전압 V 이렇게 썼다고 할게요. 자, 요 식을 그대로 그래프로 바꾸면 되는 거죠. 사인 모양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V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반대로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V0가 되겠죠. 그죠? 반대로 최대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의 V0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V0라고 하는 애가 전압의 진폭이기도 하고 전압의 최대값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기좌표를 찍어보면요. 여기를 이제 한번 전압이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주기라고 쓸 수 있는데 그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각 진동수분의 2파이다.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될까? 절반 주기 생각하시면 되니까 오메가 분의 파이라는 시점입니다. 라고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교류 전원이고, 교류 전원은 전원의 기전력이 방향이랑 크기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를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거죠. 방향은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변화라고 쓸게요. 자, 뭐 기전력이라고 쓴 거는 전위차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메가라고 쓴 애는 각 주파수, 각 진동수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실제 진동수 F를 곱해준 거랑 똑같습니다. F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냐를 나타내는 진동수인 거예요. 거기에 2파이 곱해주면 각 주파수, 각 진동수라고 부르는 오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주기분의 2파입니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지? 네. 그래서 요렇게 쓴 식들, 요 관계식은 상식처럼 암기를 해 놓으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어려운 내용은 이거는 없잖아요. 이거는 원운동 할 때도 봤을 거고 단진동 할 때도 봤을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교류전원이라는 거 살펴봤고요. 아직 교류회로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한 도입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소자별로 만족해야 되는 기본식들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기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 소자에서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식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개의 소자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소자가 저항이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애는 회로도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네모로 보통 많이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이 저항에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I라는 세기로 흐르고 있다고 묘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전위가 높은 상태겠죠. 그죠? 이렇게 부등호 비슷하게 표현을 할게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전위가 높다. 그리고 전위가 얼마나 높냐? V만큼 차이가 난다. V만큼 높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는 저항이 지금 어떤 저항이냐를 나타낼 때 뭐로 나타냅니까? 저항이 저항치가 몇이냐로 나타내죠. 라지 R이라는 저항치 가진 저항이라고 생각할게요. 이 상태일 때 이 저항이라는 소자에 기본적으로 만족되어야 되는 식, 옥매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죠? 양단의 전위차 V는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I랑 비례하는데 비례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것 뿐입니까? 저항치라고 부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V는 R 곱하기 I. 요 식이 저항이라는 소자에서 만족되어야 되는 기본식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자로서 코일이라는 소자를 볼게요. 코일은 뭐 영어로는 이제 코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인덕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덕터. 용어는 이런 건 중요하진 않지만요. 기본식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코일을 하나 그려볼게요. 회로도에 코일 그릴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죠. 볼록볼록하게. 그리고 이 코일을 오른쪽으로 통과하고 있는 전류가 I짜리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코일 내부에 전위 차이가 있어가지고 왼쪽이 오른쪽보다 전위가 높은 상태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 전위 차이는 V만큼이었다고 합시다. 자, 코일을 어떤 코일이냐라고 나타낼 때 어떤 문자로 나타냅니까? 우리가 이 코일이 지금 자기 인덕턴스가 몇 짜리 코일이냐로 나타내죠. 그죠? 자기 인덕턴스는 L, 그죠? 라지 L이라는 문자를 씁니다. 라지 L이 몇이냐에 따라서 어떤 코일인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코일이라는 소자에서는 어떤 기본식이 만족이 되어야 되느냐? 저기 전위차, 코일 내부의 전위차는 흐르는 전류의
시간 변화에 비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인덕턴스 라지 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이제 코일의 기본식이 됩니다. 요거 근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되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I라고 채팅을 한 건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이게 점점점 세지고 있는 케이스면요, dI/dt 요게 값이 플러스인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V가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왼쪽이, 코일의 왼쪽이 오른쪽보다 전위가 실제로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점점 세지면은 코일은 내부적으로 왼쪽이 전위가 높게끔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역기전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전류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그죠?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기전력이다 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 배경이 어디 있었냐면, 전자기 유도할 때 코일이라는 애의 성질에서 얘기를 하죠. 코일은 자속 변화를 상쇄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연계돼서 코일은 전류의 변화를 또 상쇄시키려고 한다. 그죠? 그런 거 있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점점 세지려고 하면은 그거를 방해하려고 하고 싶어 해서 왼쪽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는, 그죠?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전력만큼 코일 내부에 전위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그 전위 차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코일의 내부에 생기는 기전력, 유도 기전력 크기는 이렇게 구한다가 결론이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코일의 기본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 소자, 콘덴서라는 소자를 볼게요. 예, 영어로는 이제 말 그대로 콘덴서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커패시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축전기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고요. 축전기. 자, 그래서 코일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코일은 보통 이렇게, 코일이란다. 콘덴서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콘덴서는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콘덴서의 왼쪽 판에 플러스 라지 Q만큼 전하가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해보면요, 반대편 판에, 오른쪽 판에는 마이너스 라지 Q만큼 전하가 나타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콘덴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플러스 쪽이 마이너스 쪽보다 전위가 높은 상태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 전위가 왼쪽이 오른쪽보다 V만큼 높은 상태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콘덴서는 어떤 콘덴서냐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전기 용량으로 나타내죠. 전기 용량이 큰 애냐 작은 애냐로 콘덴서 종류 혹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 C라고 썼고요. 자, 그랬을 때 콘덴서라는 놈의 기본식, 콘덴서의 기본식은 어떻게 됩니까? Q는 CV 혹은 V는 C분의 Q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콘덴서의 기본식이 됩니다. 괜찮을까? 예. 그래서 세 가지 소자에 대해서 기본식을 정리를 해봤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애는 저항치가 몇이냐에 따라서 저항 종류가 바뀌는 거고요. V는 R 곱하기 I라는 기본식이 만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일은 자기 인덕턴스가 몇 짜리 코일이냐에 따라서 코일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일 내부에 생기는 전위차, 유도기 전력은 L 곱하기 dIdt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에 생기는 전위차, V라고 하는 거는 전기 용량분에 쌓인 전하량 C분의 Q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콘덴서는 전기 용량이 몇 짜리냐에 따라서 콘덴서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류회로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돼요. 자, 그러면 도입 얘기는 끝났고, 이어서 각 소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각 소자별 분석. 기본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자별로 교류 전원을 꽂아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항. 자, 저항에 교류 전원을 하나 꽂아줍시다. 교류 전원을 이렇게 꽂아줬어요. 근데 이제 이 교류 전원은 전압이 진폭은 V0고 시간에 대해서 사인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교류 전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저항의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세팅을 할게요. I. 그리고 저항치는 R짜리, 라지 R짜리 저항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전위가 높은 상태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얼마만큼 높냐? I 곱하기 R만큼 높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실제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I가 플러스인 거고, 그지? IR도 플러스인 거고, 왼쪽이 오른쪽보다 전위가 높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는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라지 I는 마이너스입니다 하시면 되고, 그럼 라지 I 곱하기 R도 마이너스니까 실제로는 오른쪽이 전위가 더 높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이 교류 전압 이렇게 썼을 때 오른쪽 기준으로 왼쪽의 전위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괜찮을까? 이 값이 플러스면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전위가 높은 거라고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도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실제로는 오른쪽이 전위가 높은 상태가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요 회로 보고요. 키르히호프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전위에 대한 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키르히호프 법칙.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전위를 읽어낸다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위쪽 길로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쪽 길로도 읽을 수 있죠. 근데 어느 길로 읽든 간에 똑같은 전위가 나와야 된다가 키르히호프 제2법칙입니다. 맞습니까? 위에 길로 읽으면은 I 곱하기 R만큼 전위가 높아지는 거고, 그지? 아랫길로 읽으면은 V0 사인 오메가 T만큼 전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양쪽 결과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 식에서 흐르는 전류 I라는 거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I는 R분의 V0의 사인의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항의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자체가 실시간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전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와중에 전류의 최대치는 뭐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 사인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읽어주면 되죠. 사인 값이 최대가 이제 플러스 1일 때, 그죠? 그때 이제 전류 세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류 세기 최대값은 여기 써있네. R분의 V0라고 써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류의 최대값 혹은 전류의 진동하는 진폭을 요거 I0라고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I0. 괜찮죠?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이랑 전압의 최대값 얼마입니까? V0겠죠. 그죠? 그거랑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 최대 전류는 여기에 지금 I0라고 써놓은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전압이랑 최대 전류, 최대 전압과 최대 전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써 있는 거죠. 그지? R분의 최대 전압은 최대 전류랑 같습니다. 이게 관계식이 되는 거잖아. 그죠? 요 R을 우변으로 넘기면은 관계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최대 전압은 저항치 곱하기 최대 전류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나타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최대 전압이랑 최대 전류 관계를 이어주는 요 비례상수를 우리가
그 소자의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리액턴스. 그래서 저항이라는 소자의 리액턴스는 요 라지 R이 되는 거예요. 저항의 리액턴스는 라지 R이 되고요. 라지 R은 그대로 저항치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놈의 리액턴스는 저항치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일단은요, 이거를 암기를 좀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교류라는 파트에서는 각 소자별로 리액턴스가 어떤 건지를 좀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잠깐만 적으면요, 리액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리액턴스라는 게 뭐냐, 소자의 최대 전압과 최대 전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가 됩니다. 최대 전압과 최대 전류의 B. 그거를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식으로 쓰면은 I0분의 V0가 얼마짜리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는 저항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일이랑 콘덴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액턴스는 어떻게 이해도 가능하냐면 각 소자의 저항 비스무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 지금 저항치 보고 있었잖아요. 저항이라는 소자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 저항이라는 소자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이랑 전류의 최대값의 B는 요거 저항치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전압 최대값이랑 전류의 최대값을 연결해주는 비례상수는 저항이라는 거 해당하는 거니까요. 다른 소자에서 얘기할 때도 그 소자의 저항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는 물리량을 리액턴스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셔도 다음 소자 설명할 때 다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뭐를 볼 거냐면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랑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묘사를 해볼게요. 왼쪽에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저항에 걸리는 전이차, 전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요? 요거 그림 보고 저항이라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랑 요 교류 전원의 전압이랑 똑같아야 되죠. 키르호프 법칙 생각을 해보면은, 그지? 그래서 요 식 그대로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림 그리면요, 사인 모양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시간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은 V0라고 쓰시면 되고요. 반대로 최대로 전압에 걸릴 때는 마이너스의 V0입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맞죠? 다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그림으로 그릴 건데요. 그럼 어떤 식 보고 그리면 되냐? 요식 보고 그리면 되죠. 전류 이렇게 변한다라고 써놨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고 써놨으니까 요 식을 그래프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조금만 내리자. 역시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에는 흐르는 전류 I라고 씁니다. 그리고 식은 요거 보고 쓰면 되죠. 모양이 시간에 대해서 사인 모양이어야 되네. 그러니까 위에 그려놓은 전압 그래프랑 진동하는 양상, 진동하는 그 위상 관계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사인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조선 좀 그어놓고 그림 완성시켜 보면요, 이 정도까지만 그어놓고요, 모양이 사인으로 변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렸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요. 괜찮을까? 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R분의 V0라고 쓰시면 되죠. 그죠? 진폭이 R분의 V0짜리가 됩니다. 전류의 최대치 I0라고 쓰고요. 그거는 R분의 V0입니다. 이렇게 묘사해 볼 수 있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최대가 됐을 때도
자, 전류의 색이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네, R분의 V0라고 처리하시면 되죠. 물론 마이너스 붙여주면 좌표가 찍히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고요. 그럼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저항이라는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랑 저항이라는 소자에 흐르는 전류 양상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 변한다는 얘기인데, 자, 보시면요, 둘 다 사인 모양이 되죠. 전압도 사인 모양, 전류도 사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 진동하는 양상이랑 전류 진동하는 양상이랑 완전히 똑같죠. 같은 시간에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저항이라는 소자에서는, 저항에서는 전압이라고 하는 거랑 전류라고 하는 거랑 위상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항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이다. 같은 양상으로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괜찮을까? 일단 요거가 결론으로 또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저항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항이라는 소자에 교류 전원을 연결하면은 전류는 어떤 식으로 변할지, 전압이랑 전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리액턴스라는 거는 어떤 건지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소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소자는 코일인데, 자, 그림을 좀 그려놓고 하죠.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코일에 역시 교류전원을 달아줬을 때를 상상을 합니다. 교류전원. 이렇게. 자, 그리고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라지 L짜리라고 하고요. 코일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전류를 라지 I라고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교류전원은 오른쪽 부분 기준으로 왼쪽의 전위를 V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V는 시간에 대해서 사인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볼게요. 자, 기준을 지금 오른쪽 기준으로 왼쪽으로 전위를 나타낸 거니까, 자, 왼쪽이 전위가 요만큼 높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시다. 그리고 코일에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전위가 얼마나 높은지 표시를 할 때 L의 DI, DT만큼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죠. 앞에서. 그지? 야, 이렇게 썼으면요, 요 회로도 보고요. 키르이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또 식을 하나 만듭시다. 키르이호프 법칙. 전위에 대한 식을 만듭시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자, 위에 길로 저렇게 읽은 거랑 아래 길로 왼쪽으로 읽은 거랑 똑같은 전이 나와야 됩니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식 쓰시면요, L의 DIDT 곱한 거는 V0의 사인의 오메가 T여야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키르이호프 법칙 이용해서 쓴 겁니다. 근데 이 식에서 I라고 하는 애 문자를 정리를 해볼게요. I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은 왼쪽에 있는 L을 우변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시간 T로 적분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적분을 하시면요, 좌변은 I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의 오메가 L분의 V0의 코사인의 오메가 T 이렇게 바뀝니다. L 넘기고 시간으로 적분한 거예요. 간단한 적분입니다. 상하함수. 근데 부정적분하는 거니까 원래는 적분 상수를 하나 달아줘야 적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여기서 적분 상수는 0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양단의 전위 차이가 0일 때, V가 0일 때 I도 0이게끔 만들어 주려면은 적분 상수가 딱 0이면 돼요. 이쪽이 0일 때 전체적으로 합쳐서 I가 0이게끔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적분 상수 0짜리라는 걸로 처리한다고 합시다. 괜찮을까? 그래서 전류를 만들면 식이 이렇게 돼요. 괜찮을까? 그리고 여기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얼마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상가함수 값이 1일 때
전류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죠? 오메가 L분의 V0. 요게 전류의 최대치 혹은 전류라는 놈의 흔들리는 진폭 값이 됩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식을 조금만 더 바꿔보면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해가지고 자,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코사인의 오메가 t에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거는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은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 보시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써 있는 부분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꾸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오메가 L분의 V0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전류의 최대값을 I0라고 표현을 하면은 I0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고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최대 전류 값이랑 최대 전압값 간의 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최대 전압과 최대 전류의 비 관계라고 그냥 씁시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V0랑 I0 관계를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보자고. 여기 써있죠. 여기 노란색으로 써있는 거 보고 만들면 되겠네. V0는 오메가 L 곱하기 I0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랬을 때요, 이 최대 전압이랑 최대 전류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요 비례상수, 요거를 우리가 코일이라는 놈의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괜찮을까요? 저 메모를 해보면은 요 오메가 곱하기 L이라고 하는 요 물리량을 코일이라는 소자의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코일의 리액턴스는 오메가 곱하기 자기 인덕턴스 L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코일의 리액턴스를 우리가 특별히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도 리액턴스. 이렇게요. 여러분들은 역시 코일이라는 소자의 리액턴스 오메가 곱하기 L이구나 하고 요거를 좀 결론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정리는 다 끝나고 한 번에 또 해드릴게요. 뭐를 기억하고 해야 되는지. 일단 그냥 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항에서 했던 것처럼 각 코일이라는 소자에 지금 흐르는 전류랑 걸리는 전압을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압부터 만들어 봅시다. 왼쪽에 만들게요. 그래프는. 자,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코일의 양단의 전이차 혹은 전압 라지 V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라지 V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요 교류 전원이랑 똑같이 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전위를 생각해보면 왼쪽 길이 등전이, 오른쪽 길이 등전이니까, 그지? 코일의 전압은 이 교류 전원 전압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 사인 모양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사인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압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V0다. 그지? 반대로 최대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V0다. 라고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코일에 흐르고 있는 전류는 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 구해놓은 요 식이 되겠네. 요 식 보고 전류 그래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또 그래프 하나 만들면요. 가로축에 시간, 세로축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I가 됩니다. 식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에 대해서 요식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코사인에 마이너스 붙인 꼴로 바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프 생각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시간 좌표를 조금 찍어놓고 하죠. 마이너스 코사인의 형태로 변하고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최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자, 전류의 최대값은 뭐라고 하셔야 돼? 뭐 I0라고 썼을 때 그 I0는 정체가 얼마입니까? 식에서 보시면요. 노란색 부분. 오메가 L분의 V0입니다. 쓰시면 되죠. 오메가 L분의 V0. 아이고. 오메가 L분의 V0. 이렇게요. 그리고 전류 반대 방향으로 최대일 때는 마이너스의 I0입니다.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V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완성해 봤고요. 자, 그럼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는 이제 전압 진동하는 양상이랑 전류 진동하는 양상이랑 좀 다르죠. 위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은 요 시점이 돼야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류는 언제 최대가 됩니까? 이 시점이 아니죠. 이 시점보다 이후 시점인 요 시점이 돼야 드디어 전류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압 변하는 거랑 전류 변하는 거랑 시간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진동하는 양상이 조금 어긋난 채 진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으로 써보면요. 두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코일이라고 하는 소자에서는 코일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앞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이 납득이 되나요? 전압이라는 애가 먼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전류라고 하는 애가 똑같은 양상으로 변화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지? 전압이 최대였던 애가 0으로 바뀔 때까지 그지? 보면은 좀 이따가 시간이 더 지나야 전류 최대였던 애가 0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전류라는 애가 전압 위상을 뒤이어서 쫓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앞선다라고 표현을 해요. 2분의 파이만큼. 아시겠죠? 조금 문장을 바꿔보면은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전압 변화에 맞춰 전류가 뒤따라서 변화간다. 뒤따라서 변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 다음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앞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류가 전압보다 뭐라고 하시면 될까?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뒤처진다라고 하셔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뒤처진다. 이렇게요. 되셨나?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좀 기억을 하시냐? 요 위상관계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류 파트를 공부를 하실 거면은 아시겠죠? 코일이라는 소자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앞서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이미지 느낌적인 느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코일이라는 소자는 전류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압이 변하는 바람에 전류가 변화가 일어날 건데 전류 변화는 코일이 방해할 거니까 전류 변화는 좀 늦게 전압 변화보다 좀 늦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그래도 느낌으로 와닿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 자, 여기까지가 코일이라는 소자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자 콘덴서 얘기를 해볼게요. 콘덴서 축전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림 그려보면요. 이렇게 콘덴서가 있고요. 콘덴서에 교류 전원을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달았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라고 세팅을 할게요. 키르호프 제1법칙 생각하실 때 이렇게 흐르고 있는 전류도 I라고 하시면 되죠. 괜찮나?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콘덴서의 왼쪽 판에 쌓여있는 전하량을 플러스 Q라고 내 맘대로 세팅을 합시다. 그럼 반대판에 마이너스 Q라고 세팅하시면 되겠고요. 전경량은 C짜리 콘덴서라고 합시다. 그리고 교류 전원은 오른쪽 기준으로 왼쪽의 전위 표현을 한다고 하시면은 그거를 이제 V는 V0의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표현을 할게요. 괜찮겠죠? 네. 그래서 전위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요만큼 높은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콘덴서에는 플러스 쪽이 마이너스 쪽보다 전위가 높은 거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전위가 높다 라고 쓰시고 얼마만큼 높냐? 콘덴서의 기본식으로부터 C분의 Q만큼 왼쪽이 오른쪽보다 전위가 높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되겠죠. 자, 요거 보고요. 요 그림 보고 이제 키르이호프 법칙 이용해서 식을 만들도록 합시다. 키르이호프 법칙. 키르이호프 법칙으로부터 C분의 Q만큼 전위가 높아지는 거랑 V0 사인 오메가 T만큼 전위 높아지는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양변을 시간 T로 미분을 할게요. 미분을 하시면은 좌변은 dq dt의 C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남을 건데 자 지금 시간으로 미분을 할 건데 시간이랑 관계없는 애 전경량은 시간이랑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물리량이니까 그죠? C분의 1 이렇게 빼놓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넘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C의 V0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데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되죠. 시간으로 미분을 하시면요. 오메가 하나 앞으로 나오고요. 오메가. 그 다음에 C는 달아주고 V0도 살려놓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으로 미분을 한 거니까. 네, 코사인의 오메가 T.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괜찮을까? 근데 좌변의 dq dt 요거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이게 뭐예요? 여기 판때기. 요 판때기에 쌓인 전하량 Q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변하냐를 나타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뭐야? 개념적으로 그게 여기 지금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전류 세기이기도 하겠죠. 그죠? 이 전류 세기만큼 여기 Q가 1초당 변하고 있을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dq dt가 요게 흐르는 전류의 세기인 I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I는 오메가 C 곱하기 V0의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요거를 또 표현을 이렇게 일부러 바꿔볼게요. 오메가 C를 아래쪽으로 넘겨서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분의 V0의 코사인의 오메가 T입니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건 알겠죠? 괜찮죠? 네. 이렇게 써놓고요. 그러면은 콘덴서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지? 시간에 대해서 변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네. 전류가 시간에 대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전류의 최대값은 뭐라고 하시면 돼? 이 앞부분, 그죠? 상관함수 앞부분 계수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전류의 진폭 혹은 전류의 최대값입니다. I0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식을 좀 더 바꿔보면은 이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는 해가지고 오메가 C분의 1 분의 V0에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입니다. 이렇게 사인 형태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같은 식을.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콘덴서 쪽에 걸리는 최대 전압이랑 콘덴서 쪽에 들어가고 있는 전류의 최대값 간의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 최대 전압과 최대 전류 관계. 어떤 거 보고 만드시면 돼요? 이 노란색 부분 보고 만드시면 되죠. 그죠? V0라고 하는 콘덴서에 급한 간의 전이차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 곱하기 C 분의 1 곱하기 I0 전류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전압의 최대값이랑 전류의 최대값을 연결해주는 요 오메가 C분의 1 요거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요게 콘덴서라는 소자의 리액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콘덴서의 리액턴스가 오메가 곱하기 전기 용량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콘덴서의 리액턴스를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용량 리액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시 교류 파트 공부를 좀 해놓을 거면은 이런 걸 좀 외워놔야 돼요. 결론들을. 아시겠죠? 콘덴서의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다. 요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리액턴스 살펴봤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래프 이제 그려보면 되겠죠? 콘덴서의 급항간의 전이차 그려볼 거고, 콘덴서 쪽으로 흐르는 전류 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그래프 또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급항간의 전이차 라지 V라고 할게.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역시 교류전원의 전압 그래프 그대로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그죠? 등전이 관계 생각해보면 그렇을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사인 함수로 변하고 있어야 되니까 사인 모양의 그래프 하나 그려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죠? 자, 급항간의 전이차, 콘덴서 급항간의 전이차의 최대값은 V0입니다. 그죠? 반대 방향으로 전이가 최대로 많이 차이 날 때는 마이너스의 V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콘덴서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시간에 대해 어떻게 변하느냐. 자,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전류라고 씁시다. 자, 어떤 거 보고 쓰면 돼요? 요거 만들어둔 거 이거 있죠? 요거 보고 쓰면 되겠네. 시간에 대해서 코사인 모양으로 변하고 있어야 되니까 코사인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시간 좌표 좀 찍어놓고 하죠. 이것도.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플러스 최대값에서 시작해서 코사인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실까? 자, 전류의 최대값은 I0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I0는 몇이었습니까? 오메가 C분의 1분의 V0짜리입니다. 그죠? 네. 자, 오메가 C분의 1분의 V0짜리예요. 네. 그리고 전류가 반대로 최대로 흐르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I0만큼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이해 되시나? 그러면요, 이제 그래프 위아래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역시 콘덴서의 전압이랑 콘덴서 쪽으로 흐르는 전류랑 진동을 하긴 하는데 진동하는 양상이 조금 어긋난 채 진동을 하고 있죠. 요번에도 괜찮을까? 자, 이번에는 누가 위상이 앞선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전류가 위상이 좀 앞선다라고 하시면 될까요? 괜찮을까? 자, 전류가 플러스로 최대치인 시점이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인데 전압은 언제 플러스로 최대가 됩니까? 이 시점보다 이후 시점인 요 시점, 그죠? 시간이 좀 지나야 드디어 전압은 플러스로 최대가 되죠. 그러니까 전류 변하고 있는 양상, 전류가 진동하는 양상을 전압이 좀 있다가 그대로 쫓아가는 형국인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그래프 보고 정리를 하면은 위상관계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콘덴서라는 콘덴서에서는 뭐가 위상이 앞선다? 전류가 위상이 앞섭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앞섭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선다. 그러니까 코일이랑 반대죠. 아까 코일은 어땠냐면 코일은 아까 요거였어요. 코일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앞서는 거였고요. 그지? 코일에서는 전류가 뒤쫓아가는 거였고 콘덴서에서는 지금 전압이 전류를 뒤쫓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쪽만 제대로 외우면은 다른 쪽은 반대 관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을까? 그래서
교류 전원을 꽂아줬을 때 각 소자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항부터 해서 리액턴스라는 거랑 위상 관계 살펴봤고요. 코일의 리액턴스 오메가 L이고 위상은 전압이 앞선다. 그 다음에 콘덴서는 리액턴스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쓰는 거고요. 위상은 전류가 앞섭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